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N수생 여러분, 저는 스카이프시 교육 기획팀장 전윤욱 예비역 대위입니다. 저의 모교인 해군사관학교가 2026학년도 제84기 해군사관생도 모집 요강을 3사 중에 가장 먼저 발표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합격자를 배출했고 그 합격자에 대한 디브리핑을 일단 살짝 웜업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해군사관학교 교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25년 3월 7일 몇 주 전이죠. 우리 79기 후배들이 늠름한 해군 장교로 임관을 할 때 모습입니다. 저 때는 지금 보이는 이미지처럼 다 아스팔트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연병장이었는데, 최근에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잔디밭으로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이제 80기부터 우리 후배 사관생도들이 뒤에서 선배들을 축하해주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군항제 철이고, 군항제 철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관생도들이 벚꽃 아래서 학과행진을 하고 있는 사진도 모집 요강 사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참 벚꽃이 피면 지내는 좀 몽글몽글해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저도 지금 다시 느껴지는 것 같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지원자, 그리고 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자녀분들을 서포트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이 감정을 곧 자제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스카이프시 교육에서는 지금 서울대 출신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각 군별로 전문가들이 모두 다 모여서 최대한 많은 합격생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교재를 만들고 최선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강의는 그 사관학교반은 이미 강의를 시작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사관학교 타임라인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 친구들이 다 합격한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연락을 자주 하면서 학원에 자주 찾아오고 이제 의리 있게 해주고 있고, 작년에 저 해군사관학교 합격한 우리 83기 사관생도인데, 우선선발 발표하자마자 서울 사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우선선발 발표하자마자 그날 밤에 달려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던 이제 두 친구들이었고, 그 외에 많은 친구들이 다 연락을 하고 그 주 주말에 또 모임도 하고, 그렇게 충무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내려가서 지금은 모두 다 건강히 1학년생도로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우선 선발 136명 80%를 이제 뽑았고, 올해도 동일하게 80%는 우선 선발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나왔던 자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선발, 우선선발을 마치고 우선선발에서 뽑히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종합선발 수능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종합선발은 20%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종합선발까지 굉장히 몇몇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끝에 그 충무기초 군사훈련 들어가기 전에 직전까지 기다리다가 좋은 소식 들려주고 열심히 훈련받고 지금 1학년으로 들어간 학생도 또 생각이 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사관학교 이제 새로운 모집 요강 발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가볍게 우리 스카이프시 교육에서 작년에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사이에 사관학교가 어떻게 바뀌었고, 곧 이제 사관생도가 되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지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진짜 본격적으로 상한학교에서 발표한 모집 요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군상한학교 2026학년도 84기 해군상한생도 모집 요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형으로 우선 선발에서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모집 인원의 80%를 선발하고 종합선발에서 우선 선발에서 뽑히지 못한 학생들이 종합선발로 넘어가서 20%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총 그 선발 인원은 170명이고 그 중에 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는 인원이 20%인 34명, 그리고 그 외에 우선 선발 인원이 102명이며 종합선발 이제 남은 인원의 20%를 뽑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고교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재학생, 그다음에 재수생, 졸업생 포함해서 5명씩 추천을 학교장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별로 조금 다른데, 그 작년에 혹시 상한학교에 입학한 또는 뭐 회사뿐만 아니라 육사 공군상한학교를 입학한 선배들이 있다면 꼭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순으로 그 학교장 추천을 해주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선착순으로 해주는 이제 학교도 있고, 학생별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해달라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다르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고,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한 이유는 학교장 추천에서 만약에 탈락을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일반 우선 전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우선 전형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 종합선발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곧 그 받지 못한 학생들보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배점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200점 대신에 면접이 가장 높은 500점을 차지하고 있고, 비교과, 즉 생활기록부, 그리고 지원동기서에서 비교과 100점이 따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후에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1차 시험이 이제 400점으로 평가 그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고, 면접은 여전히 높은 400점 대신에 비교과 그 생활기록부랑 지원동기서 내용은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종합선발까지 넘어갈 경우에 1차 시험 결과는 더 이상 보지 않는 대신에 수능 점수가 650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선 선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면접 점수이고, 종합선발에서는 수능 점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모든 전형에서 동점자를 가리는, 동점자 중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은 면접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학교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1차 시험을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시고, 그 이후에 면접 시험에 집중을 하셔서 최대한 우선 선발 높은 퍼센트죠. 80%를 뽑기 때문에 우선 선발에서 합격의 기회를 노리고, 만약에 우선 선발까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까지 최선을 다해서 응시를 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정이 나왔는데 원서 접수를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제 약 11일에 걸쳐서 받을 예정이고, 해군상한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접수를 할 때 지원동기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원동기서를 그 학생이 보통 대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지원동기서가 평가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학원 또는 물론 학교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전문가가 있는 우리 스카이프시 교육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원동기서부터 코칭을 받고
들어가게 된다면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에서부터 높은 가능성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기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차 시험이 중요한 1차 시험은 7월 26일 시험을 볼 예정이고, 이때도 각 지역별 시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별 시험장이 선착순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장소, 많은 고사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많게는 3, 4곳, 적은 곳은 도 단위로 1곳, 2곳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을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겠다라고, 나는 해군사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원서 접수 첫날부터 과감하게 응시를 하시고, 그때 시험 장소를 선택을 할 때 본인이 보다 가깝고 유리한 위치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그리고 면접 시험을 보게 되겠는데요.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달 동안 진행이 될 거고, 해군사관학교에 직접 가게 됩니다. 가서 조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권을 조별로 나누고, 경상권을 조별로 나누고,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지역별로 조별을 나눠서 이제 일주에 몇 조씩 배정을 해가지고 사관학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과 동일하게도 마지막 조 정도에는 혹시나 시험 응시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좀 다치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마지막 주 시험 기간에 배정이 돼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그러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바뀐 점이 있는데, 그 바뀐 점 중에 가장 우리에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다항, 라항, 마항, 그리고 사항입니다. 다항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한국사 한능검이라고 하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유효기간이 3년이었는데 무기한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체력검정 가산점 중에 수상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자격증 분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성적 확인 시 지원 확정 절차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1차 시험 결과가 오픈이 되고, 그리고 2차 시험을 보기 전에 본인이 저 정말 가겠습니다 라고 확정 버튼을 눌러야지만 2차 시험 응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항이 왜 추가가 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가지의 수능을 연습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1차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합격과 동시에 자동으로 2차 시험을 가다 보니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군사관학교에 가고 싶다, 나 해군사관학교에 갈 거다 라는 학생들은 이제 본인 손가락으로 지원 확정을 눌러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면접이 작년에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AI 면접 자체에 대한 변별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AI 면접을 결국에는 이 면접 결과를 가지고 참고자료로 쓰는 학교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였고, 해군사관학교만 AI 면접을 배점화 시켰는데, 결국 그 배점 자체에 책임 소재라든가 아니면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보냐를 결국에는 이제 그 담당관들, 그리고 면접 보시는 면접관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결국 그 배점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AI 면접은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한능검 가산점 같은 경우에 이제 기간이 3년에서 무제한으로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5점이 반영이 되어 있고, 1급, 2급, 3급 각 급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5점, 4점, 3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지막 종합 선발을 기다리던 학생이
혹시나 자기가 안 되면 어떡하냐, 시험이 떨어지고 내가 사관학교에 입학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할 때 너 내년에도 사관학교를 지원할 생각이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생각이 있고 확고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학생에게 만약에 좋은 결과가 너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바로 한국사 자격증을 준비를 해라. 왜냐면 이 가산점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산점을 얻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 확고하다면 꼭 한능검 시험을 먼저 봐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체력 분야 가산점인 인명구조 자격증까지는 권유를 하지 못한 게, 인명구조 자격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수영을 전문적으로 했다거나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따로 그 인명구조 자격증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체력 분야에서는 최대 3점인데 가항에 보면 체력검정 전 종목 1등급 획득 시에 가산점 1점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항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단순한 1점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체력검정에서 전 종목 1등을 받았을 경우에 그 마지막 그 면접 위원장님께 들어가는 자료에 이 가산점 획득에 대한 표시가 있고, 그러니까 체력검정 점수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접 분위기에서 너 참 체력이 좋구나, 어떻게 자네는 체력을 이렇게 키웠나 라고 하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체력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보다 체력 점수가 많이 안 좋네 라고 하는 질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보더라도 왜 체력 점수가 단지 이 1점을 노리기 위한 체력 준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면접, 그리고 그 2차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리드를 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태권도, 유도, 검도의 단증,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가된 수상구조사, 수상안전 강사,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이 가산점이 각각 1점씩 포함이 되게 되어 최대 3점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선발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전에 한번 쭉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당 5명이 지금 추천 가능 인원이고, 꼭 학교별로 본인이 생각이 있다,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꼭 먼저 학교 측 또는 선배 또는 주변에 같이 지원할 만한 친구들에게 먼저 동향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작년에는 어떻게 학교장 추천을 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이건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건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에 맞춰서 본인이 지원하는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활기록부 그리고 지원동기서가 평가 항목에 100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원동기서 내용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는 이미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자 추천 기준입니다. 명예, 정의,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고, 용기 및 창의적 활동을 했었어야 되고, 해군사관학교 입학 의지가 강해야 되며, 도덕성, 단체성, 리더십, 체력 등이 훌륭해야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단지 학교장 추천 그 전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내용은 면접 전반적인 기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미리 한 번 더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설령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고 그냥 우선 선발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해당 기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를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다.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면접이 500점 만점, 총 1000점 만점에 500점으로 50%라는 가장 중요한 그 항목을 차지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교과 항목 중에 이제 생활기록부 그리고 지원동기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점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 나열된 점수 순으로 서열이 산출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면접 점수 그리고 비교과라고 나와 있죠. 그만큼 면접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과가 1번 항목에 포함이 된 거고,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가장 중요한 동점자 처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우선 전형으로는 학교장에서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이제 일반 우선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나 면접이 400점으로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과 다른 점은 1차 시험이 400점으로 기존 200점에서 400점으로 늘어나면서 1차 시험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1차 시험 그렇기 때문에 이 사관학교 입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1차 시험에서 내가 1차 시험에서 가장 그냥 통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합격이 됐을 때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체력 검정도 기존에 체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체력 검정도 준비를 해야 되면서 곧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능이 있거든요.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사관학교만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극소수기 때문에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삼중고가 한꺼번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천천히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도 역시나 면접이 가장 중요한 점수를 갖고 있고, 그 후에 2번이 1차 시험 점수로 가장 중요한 점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선발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 선발 전형에서 이제 탈락한 학생들이 자동으로 종합선발에 넘어가게 되고, 면접은 이제 500점, 400점, 그리고 이제는 200점으로 내려왔지만 수능시험이 650점으로 수능시험을 봐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이 수능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지원자 수가 남아 있습니다. 즉, 수능을 나보다 잘 본 학생들이 있지만 내가 추가 합격자 명단에 있다면 이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지원을 했을 때 나에게도 여전히 합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 즉, 마지막으로 합격자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전형이고,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한 학생이 가서 내심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점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능을 보는 마지막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로 두 번째 중요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84기죠. 84기 모집 요강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선발시험 지원 동기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작년 기준 가지고 와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